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요즘 업로드하는 영상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의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수를 준비하는 중이다 보니 부동산 주제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서울 입주량, 전국과 서울 미분양 현황을 다뤘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14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사는 서울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입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PIR로 부릅니다. PIR이 높으면 소득이 줄었거나 주택가격이 높아진 걸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소득은 물가 상승에 못 미쳐서 상승하기에 상승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진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PIR을 알기에 앞서 OECD 통계청에서 조사한 OECD 회원국 PIR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7번째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낮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PIR은 127입니다. 우리나라는 105이고 이웃나라 일본은 115, 마지막으로 미국은 138입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건 2015년을 100이란 기준을 두고 증가와 감소 여부를 따지는데요. 중요한 점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분기 한국의 PIR은 94.3에서 2022년 2분기 105.4까지 약 3년 동안 11.7% 증가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일본, OECD 평균, 미국 PIR은 작년 3분기까지 통계가 집계되었는데요. 일본은 10.4%, OECD 평균이 20%, 미국은 22.8% 증가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약 3년 동안 PIR이 변한 걸 의미하고 전국 단위 데이터로 만들다 보니 생각보다 높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한국의 지역별 PIR을 알아보기 위해 KB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KB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특정 기간 동안 가구 소득, 주택가격, PIR 정보가 나옵니다. KB부동산에선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 PIR만 제공합니다. 앞선 KB부동산 데이터의 200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서울과 경기 가구 소득 현황입니다. 15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가구 소득은 계속 상승합니다. 2022년 3분기 서울 가구 소득은 5,701만원이고 경기도 가구 소득은 4,562만원입니다. 해당 수치는 KB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평균 가구 소득입니다. 다음은 서울과 경기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인 PIR 그래프입니다. 2008년 중반부터 2015년 초까지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주택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일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침체 시기였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증가한 비율에 비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OECD 통계청에서 조사한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 PIR 증가폭입니다. 전국 기준의 OECD 데이터에선 해당 기간 동안 11% 정도 증가했는데요. 서울은 40%, 경기도는 42% 증가했습니다. 각 수치에 사용한 데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데요.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상승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3분기 서울 PIR은 14.5이고 경기도 PIR은 10.3입니다. 연소득 5,701만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14.5년 동안, 경기도 아파트는 10.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해당 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악착같이 모은다고 가정하면 20년에서 30년이 되어야 매수가 가능한데요. 해당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고려하면 40에서 6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사용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소득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부동산 투자의 소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서울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서울 주택가격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서울 가구 소득 변화와 초록색 서울 주택가격 변화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간 경기도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경기도 주택가격 변화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변화와 주택가격은 동일한 양상을 띱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주택가격도 동일하게 변하는 걸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구 소득 변화와 전세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앞서서 본 가구 소득과 주택가격 변화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를 의미하므로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전세가가 바뀌기보다는 거주 가치의 변화인 주변 입주량이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과 전세가는 유사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알아본 소득과 주택가격 유사성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가구 소득과 주택가격의 유사성을 통해 투자 지역을 고려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소득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기업이 새로 입주하면서 지역 내 소득이 증가하는 곳을 알면 투자에 유용하겠죠. 소득과 관련한 데이터는 국세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상단의 국세 통계 카테고리로 가서 원천세를 누르고 시, 군, 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지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지역이고 주소지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의 데이터는 지역 입지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데요. 지역별 원천 징수지 인구를 통해 일자리가 몰려있는 지역인지 파악하고 주소지 인구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이 거주지인지를 판단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2021년 서울 연말정산 원천 징수지입니다. 25개의 구의 근로소득 금액을 근로소득자 수로 나누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는 종로구이고 영등포구, 중구,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순으로 높습니다. 종로구와 중구에는 금융회사들이 밀집하고 영등포구에는 증권사가 많아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서울 연말정산 주소지입니다. 1위와 2위는 당연히 강남과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송파구, 송동구 순입니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구 모두 5위 안에 듭니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높은 소득 수준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우려 탓에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정리입니다. 원천 징수지 순위로는 종로구, 영등포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순입니다. 주소지 순위로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그리고 송동구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2021년 경기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로 1위는 수원시이고 2000시,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순입니다.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2000시에는 SK하이닉스가 위치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답게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경기도 연말정산 주소지입니다. 1위는 과천시이고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순입니다. 경기도 특징으론 연말정산 원천징수지와 주소지의 지역이 4곳이나 일치합니다. 경기도 면적이나 대중교통을 생각했을 때 직주 근접이 중요하고 높은 소득 수준의 직장 근처 위주로 거주지역이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정리입니다. 원천징수지 순위로는 수원시,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순입니다. 주소지 순위로는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순입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구 소득과 주택가격이 높은 유사성을 띠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직장이 몰린 지역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로 기업이 새로 입주하는 곳이나 공장이 신설되는 곳, 고소득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파악하면 투자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죠. 재밌게 보셨나요? 이곳으로 오늘의 주제 14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사는 서울 아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